주식 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확률이란 말을 쓰면서도 정작 그 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확률의 함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렴의 함정, 분산의 함정, 그리고 기하평균의 함정이었죠. 이 3가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실패를 불러오는 수학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함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거꾸로 하여 기하평균의 함정부터 시작해 확률의 함정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근거 있는 투자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말하는 수학적 투자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핵심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기하평균의 함정. 기하평균은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모든 주식 투자자가 결국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하평균적으로 10% 상승은 실제로 마이너스 9.09%와 같습니다. 기하평균을 위해선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은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연한 말이죠. 삼성전자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40% 상승했지만 단 4개월 만에 마이너스 40% 하락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항상 같은 기간 내에 같은 폭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기하평균은 투자자에게 끊임없이 손실을 강요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하평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셰넬의 도깨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셰넬의 도깨비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모든 문제를 꿰뚫을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이죠. 기하평균을 산술평균으로 바꾸는 방법.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으셨을 저만의 투자 이론을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 예시를 이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 플러스 10%, 뒷면 마이너스 10%를 가정해 1만 번 던져보면 앞면이 200개 더 많이 나왔더라도 기하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99.99%였죠. 1000원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1000, 1100, 909 기하평균적으로 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돈이 0원이 되죠. 하지만 항상 동일하게 1000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든 잃든 항상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산해보죠. 1000, 1100, 1000, 1100, 1200 이렇게 점점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앞면이 200번 더 많이 나오며 수익이 플러스 2만이 되죠. 놀랍게도 기하평균에서 손해를 보던 투자가 단순히 같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한 것만으로 산술평균을 통해 이득을 보는 투자로 바뀌었습니다. 기하평균을 극복했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당연히 떠오르셨을 텐데요. 어떻게 항상 1000원을 투자할 수 있죠? 만약에 100원의 손실이 발생해서 900원이 되면 다시 1000원을 어떻게 다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조상님이 갑자기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처음의 금액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만약 1000원이 있다면 900만 투자하고 나머지 100은 다음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0%를 잃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금액으로 재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죠. 100원만 남겨놓는 것은 부족합니다. 동일 금액인 900으로 재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남겨야 할까요? 1000원 중에 500원만 쓰나요? 그럼 10% 벌어도 50밖에 못 법니다. 수익률이 반토막이 되죠. 그리고 남겨둔 자금이 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에 900을 넣는 것이 아니라 10개로 나누어 각각 90씩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하나의 900을 모두 투자한 사람은 손실이 발생하면 재투자를 이어갈 여지가 없어집니다. 같은 금액 900을 연속으로 2번 투자했지만 마이너스 10%가 2번 발생한 것만으로 전체 자본은 820이 되어 900의 투자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또는 900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30% 손실이 일어나면 전체 자본이 730이 되어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의 투자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죠. 반면 분산 투자는 어떨까요?
10개의 종목 중 마이너스 10%가 두 번 더 발생했더라도 전체 자본은 982로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리한 상황이 두 번 더 반복되더라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분산 투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과 상충되어 손해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체 자본을 유지하며 재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처럼 수학적인 거에 따라 논리를 전개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분산 투자라는 투자 기법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있죠. 자,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 손익을 전부 더하면 결국 플러스 1%밖에 못 벌었다는 계산이 나오죠. 고작 이거 벌려고 투자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감과 다르게 낮은 수익률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도파민이 터지는 액티브 투자보다 심심한 패시브 투자가 더 높은 수익을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줄이고 대신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의 이러한 낮은 수익률, 낮은 변동폭은 단순히 최종 수익뿐만 아니라 확률적으로도 더 큰 이익을 줍니다. 이에 대해 분산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의 함정은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분산도 커지는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아주 단순한 예시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전을 1000번 던졌을 때 앞면보다 뒷면이 10번 이상 더 나올 확률은 약 38.8%입니다. 자산이 10%의 변동폭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해봤을 때 10번 더 실패하면 자산은 마이너스 100%, 즉 파산입니다. 결국 파산할 확률이 38.8%라는 뜻이죠. 자, 38.8%의 확률, 10번만 더 실패해도 파산한 투자, 과연 안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확률적으로 시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분산은 막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답은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자산이 10%씩 움직이던 것이 분산 투자로 인해 1%씩만 움직이게 된다고 가정하여 다시 계산해보죠. 이때 파산하려면 뒷면이 100번 더 나와야 하며 이 확률은 고작 0.087%에 불과합니다. 어떠신가요? 파산할 확률이 38.8%에서 0.087%로 극적으로 줄어들었죠. 결과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수익의 변동폭을 줄여 분산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성을 대폭 줄이는 확률적으로 이득인 투자인 것이죠.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100%라는 예시는 설명을 위한 아주 단순한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렴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수렴의 함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50% 확률의 동전 던지기 게임은 다른 말로 50% 확률로 실패하는 게임이죠. 이걸 투자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자신의 승률이 60%라고들 말하죠. 그럼 수렴의 함정을 생각했을 때 실제 승리 확률은 몇 %이고 패배 확률은 몇 %일까요? 100번을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정기분포표를 계산해보면 60% 확률의 게임에서 앞면이 5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은 약 2%입니다. 즉 100명 중 2명만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는 뜻이죠. 확률이 50%에서 60%로 고작 10% 증가했을 뿐인데 50%가 손해를 보는 게임에서 단 2%만 손해를 보는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확률을 말할 때 1%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을 왜 추구해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높은 확률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행 횟수를 늘려 확률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선 60%의 게임에서 100번 시행하면 2%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1만 번 돌리면 어떨까요? 앞면이 500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 거의 0%로 수렴합니다. 시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60%라는 확률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수렴의 함정은 확률이 수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놓치는 수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실패 확률을 말하는 개념이죠. 그렇게 수렴의 함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높은 확률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행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패 확률을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확률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수백 번 정도는 부족하다며 수억, 수조 번의 시행 횟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1년에 100번의 거래조차 어렵습니다. 게다가 각 거래의 투자 금액, 수익률, 손절 기준이 모두 다르죠. 거래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아 확률적인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으로 플러스 10%의 수익을 냈다가 1000만원으로 마이너스 5%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죠. 이 상황에서 도대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확률적인 접근 방식이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확률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1차 지지선, 3차 지지선, 3거래일 하락과 같은 기준을 두고 이때 들어가면 확률이 60%다, 70%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은 1%의 차이만으로도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승리 확률이 50%에서 60%로 늘어나기만 해도 손해를 보는 비율이 50%에서 단 2%로 감소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확률을 대략적으로 60%, 70%라고 퉁치는 것은 계산에 사용할 수 없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정치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30번의 거래 중 18번 성공해서 성공률이 60%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죠.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고작 30번의 데이터로는 확률을 논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10년간 300번의 매매 기록이 있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300번도 여전히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9년간의 과거와 최근 1년간의 시장이 같다는 비현실적인 가정까지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죠. 결국 확률을 증명하고 수렴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선 짧은 기간 내에 시행 횟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시행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과 미국 주식을 합쳐 10월 한 달 동안에만 638회, 3개월간 2087회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래였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백 개의 종목을 다루는 분산 투자는 수학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면 자동 매매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죠. 자동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불로소득, 누구나 꿈꾸는 방식이죠. 하지만 저는 자동 매매를 위해 수학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 매매는 수학적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주식을 거래하려면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주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수학적 투자를 컴퓨터를 통해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점에서 수학적 투자는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주식 투자의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분산 투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ETF나 S&P 500과 같은 지수 투자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50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니 분명히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S&P 500은 어떤 근거로 500개 종목을 선택했나요? 왜 하필 500개 종목인가요? 그리고 유망하다고 말하는 종목들, 그 유망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지수에 포함되기 전 이미 급등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에 포함된 종목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종목 선택에 명확한 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지수 투자는 불안전한 투자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투자는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집중하는 액티브 투자보다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수 투자에는 그 이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처럼 가치 투자나 지수 투자와 같은 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근거 있는 수학적 투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수학적 투자의 시대입니다. 자, 이야기가 길었죠? 이제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률의 함정 3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산 투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산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제가 자동 매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죠. 단순히 수학적 근거에 따라 논리를 전개했을 뿐인데 이처럼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투자 기법이 정립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기업 평균에 대해서도 못다한 말이 정말 많고요. 분산 투자의 심화 과정, 현명한 사람의 투자가 망하는 과정, 카지노 확률의 계산법, 셰너더 갭의 계산식, 손절 기준과 캘리 공식 등등. 이번 영상에서도 다루고 싶었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제외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아직 공개하기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혁신적인 수학적 투자 이론들도 있죠. 이 유튜브 채널은 저의 수학적 투자 이론을 기록을 남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주제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 다룰 생각입니다. 근거 있는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들, 수학적 투자에 공감하시는 분들, 채널 구독해주시고 수학적 투자의 성공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뿐만 아니라 좋아요도 큰 힘이 되는데요. 댓글도 아무 말이나 괜찮으니 편하게 달아주세요. 사실 반응이 없으면 영상 만들 생각이 잘 안들기도 하고 특히 좀 맨날 조용하면 심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신양이었습니다.